안녕하세요. EBS 영화사 정승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등, 중등, 고등 이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21가지 교육 트렌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강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자료죠. 이 자료는 PDF 자료입니다. 패드에다가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출력을 하셔도 부담이 없는 정도의 규모로 사이즈로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될 텐데요. 펜을 하나 딱 드시고요. 저도 지금 펜을 들고서 같이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왜 알아야 되느냐? 불안에서 확신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변해요. 근데 그조차도 우리가 쫓아가지를 못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요즘 21세기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불안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강의를 하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조차도 불안해요. 많이들 아시죠? 저도 초등학생들 2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이 제일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점 갈수록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정리가 되는데 초등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많은 가능성과 불안과 혼란이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해법들을 좀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초등 이야기가 7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해서 차례대로 초등 순서를 나갈 것이고요. 중등 이야기 7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까지 7개, 이렇게 21가지 이야기인데요. 제일 급한 거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맞게 초등 자녀가 없는데 초등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부터 들으시되,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 이야기까지는 꼭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때 자꾸 초등만 보다 보면은 해야 될 것들만 보입니다. 옆을 보면은 각 가정에서요,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이름만 들으면은 다 아는 영어, 수학의 명문 학원들 이야기도 있지만 학습지도 많이 있고요, 교재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인터넷 강의들도 있고요.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초중고 12년의 교육을 한다면은 그 끝에는 고등이 있잖아요. 수능이나 입시를 무시할 수 있는 가정은 정말 저는 극소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수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고등의 이야기를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연장에서 만나는 정말 많은 분들을 보면은 고등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등에서 막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학에서부터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고등에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고등까지는 꼭 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쪼개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얘기들을 다 빼고 빠르게 중요한 것들만 갈 겁니다. 그게 좋으시죠? 긴 거보다 짧고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갈 거고요. 초등편 바로 가볼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많이들 기대하셨을 건데요. 첫 시간에 나눌 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힘을 조금 빼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로서 이 변화하는 핵심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교육 과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자녀를 둔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될 변화는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8 대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2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2015이고요. 이게 이제 숫자가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2015에서 그 다음이 2016도 아니고 2022다. 이게 뭐냐면은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새로 난이 고시가 된 그 연도를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2015는 2015년에 발표를 한 거고요. 2022는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2022년에 자, 이렇게 갑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서 현재 2024년이고요. 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언제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기준입니다.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에서 6학년 그리고 뭐 중등 고등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요, 요거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를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년에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 이 친구들은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입시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바뀌고요. 당연하지만 배워야 될 내용들도 달라지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입시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뀐다 이거예요. 그게 고1입니다. 언제? 2025년에.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는 중3이 되겠죠. 이 친구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2025년에 고1이 되는 친구들을 잘 따라가면 2026년에는 고2가 되겠죠. 그리고 2027년에는 고3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27년이 되면은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고3들 2027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대입을 2028 대입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요. 이게 입학 관련해가지고요, 대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그 친구들이 내년도에 대학 갈 때, 예를 들면 학번 같은 거죠. 그걸로 숫자를 따지기 때문에 2027년 고3이 치르게 되는 대입이 2028 대입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아까 요 변화에서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2028 대입의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얘기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2025년에 고1이 되는 친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친구들이 2027년에 대학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 하는 대입이 2028 대입인데, 이제 2028 대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연결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이 대학 갈 때는 변화를 새롭게 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지금 막 우리 주변에서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초등학교에서는요,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에서는 긴장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후에요, 초등에 정말 중요한 본질들을 많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변화에 관련해서는 교과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딸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인지 모릅니다. 뭐 기존의 걸 공부하고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 이게 뭐 새로운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조금 힘을 빼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은 대입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간다면은 7년의 고3들이 지금 현재 중3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대학 갈 때 바뀐 교육과정에서 바뀐 대입으로 가게 되니까 그 변화가 뭔지를 알아야 미리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 저는 교육부의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교육부의 또는 교육청에서의 안내 자료나 홍보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만 좀 본다면 당연히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개별 맞춤형.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 뭔가 통합하겠다, 뭔가 영역을 분야를 통합해서 이런 좀 융복합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라는 거였다면은, 이제 미래 사회는요, 아이들이 적잖아요.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큰 줄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교학점제로 가는 거죠.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그 과목을 내가 수강해서 대학교처럼 어느 정도의 학점이 차면 졸업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교학점제고요. 왜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미래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고등학교에서 그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초등, 중등은 그거를 위한 준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복잡하기만 합니다. 뭐 한글 교육이 좀 늘었다라던가 또는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단원이 다 변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교육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큰 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지, 큰 줄기는 개인 맞춤형으로 고교 학점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좀 미래사회 대비해가지고요. 학교에 조금 더 자율권들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역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하게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주도형 이런 수업들을 하겠다는 건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링크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정확한 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 이게 키워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초등의 변화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줄기는 잡았고요. 그럼 세세하게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초 1, 2학년군. 초등은 기본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나누어서 학년군이라고 부른답니다. 초 1, 2에서 놀이 및 신체 활동을 강화하겠다. 바람직하죠.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얘는 뭐냐면은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입학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적응하느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예를 들면은 입학했을 때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중3 2학기가 되면은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고교학점제에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과목 이렇게 선택해. 고등학교 생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넘어가는 시기에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요. 독서가 점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독서량은 떨어지고 있고요. 아이들도 보시면은 독서를 점점 많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한글의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평균은 이 한글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시간이 늘어났죠. 국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수업의 세부적인 변화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보시는 방법은요. 1, 2학년 군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개정이란 말이 붙었지만 옛날에 개정한 거고요. 기존의 겁니다. 지금 현재 거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2024년 기준으로는 지금 초 1, 2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요. 약간의 수업 시간에 변화가 있습니다. 국어 시간 늘어난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학 그대로 바른 생활 늘어나고요. 슬기로운 생활 좀 늘어나고요. 즐거운 생활도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좀 줄어들게 되고요. 총 수업 시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1, 2학년 방금 보셨죠? 3, 4학년 때, 5, 6학년 때 이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시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시간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국어 시간이 늘었네. 수학보다도 국어가 많이 늘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니까 국어 시간이 늘었구나. 이런 식의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학교 자유 시간은 짧게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전국을 돌아보면은 지역별로 특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인구가 얼마인지, 문화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아이들이 뭔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 교과서 들여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가 됩니다. 나를 이해하고 우리 고장을 이해하고 우리 나라 이해하고 세계 이해하고 애들이 그렇게 배우거든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요. 나를 먼저 이해하고요.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나를 먼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장, 지역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확장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내가 태어난 곳, 우리 주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요거는 이 학교에서 지역이나 또는 학생의 필요를 고려해가지고요,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고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6학년쯤 되면은 이제 우리 지역은 다 공부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3에서 4학년, 5학년 때 공부를 하고 6학년 때는 좀 인공지능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예시인데요.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들 해드릴 거고요. 다음 강으로 바로 오세요. 감사합니다.